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좋은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조정 대상 지역이 확정이 됐죠? 이처럼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가 지정이 되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까요? 아니면 부동산 가격이 오를까요? 그래요. 이게 상당히 좀 궁금한 것 같아요. 먼저 좌측에 그림이 하나 보이시죠? 또한 우측에 그림이 하나 보이시나요? 지금은 그림이 어디 있나요? 맞아요. 시력 검사하는 것 같죠? 그래요. 현재는 그림이 중앙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의 사물에 대해서요, 있는 그대로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요. 또 자기가 주장하고 싶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요, 현재 부동산의 가격은 어디에 있을까요? 좌측에 있나요? 우측에 있나요? 그래요. 어떤 이들은 또 너무 많이 올랐다, 뭐 부동산 거품이 너무 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아직도 더 오른다,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죠. 이 또한 관점에 따라서 생각은 다 다르겠죠. 또한 주장하는 바도 다 다르게 주장을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떨어지기를 바랄 것이고요. 유주택자,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이왕이면 올라가기를 바란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이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싸울 것도 없고요. 또 네가 맞네, 내가 맞네, 네가 틀리네, 내가 틀리네,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부동산 가격을 있는 그대로 쳐다보는 거, 이러한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요, 지금 실제 부동산의 가격을 놓고 본다면 그냥 부동산 가격 자체를 놓고 보자는 얘기예요. 제3자적 입장에서 그냥 관찰을 해보자는 겁니다. 싫든 좋든 부정을 하시고 싶으시든 또 부정하시기 싫으시든 현재 부동산의 가격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한국부동산원의 보도 자료를 놓고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2020년 12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인데, 그래프를 보세요, 여러분. 우상향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래프가 말하는 건 뭔가요? 부동산의 가격이,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전세 가격이 이처럼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부정을 하시겠냐는 거죠. 또한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시도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력 그림인데, 서울 인천은 좀 조용하죠? 그런데 대전과 충청남도, 부산, 대구, 울산, 창원 등등 광주 광역시까지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 흐름을 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어찌 되었든 부동산 가격은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올라가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정부는 어제 오후에 급하게 보도 자료를 통해서 전국 36곳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신규로 지정하고, 창원 의창구는 투기 과열 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라는 보도 자료를 쏟아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지역을 살펴보면 부산은 9곳이고요. 대구는 7곳, 광주 광역시는 5곳, 울산은 2곳, 그리고 파주, 천안은 2곳, 논산, 공주, 전주 2곳, 창원, 포항,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등 총 36개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창원 의창구는 투기 과열 지역으로 신규 지정을 하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이 지역을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많이 오른 지역이 조정 지역으로 묶였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물론 똑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요, 매덕이 오른 아파트가 있는 반면에 몇 천만 원도 오르지 않은 그런 아파트도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오히려 떨어진 아파트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겠죠. 신규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였다. 그럴 경우에 부동산의 가격, 아파트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 아마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겠죠.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인 이후에 부동산 가격을
한번 예측해 볼게요. 첫 번째로 본다면 오르는 지역은 어찌 되었든 오른다. 다만 많이 오른 것은 쉬었다 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내 덜 오른 것은 이제부터 더 오른다. 또한 실소유자들이 매수세로 전환한다. 이렇게 압축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면요, 여러 가지 규제가 따르기 마련이죠. 첫 번째로 본다면 세제 강화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되고요. 2주택자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추가 가세가 된다는 얘기고요. 금융 규제가 강화되겠죠. 주택담보대출 9억 이하는 50%, 9억 초과는 30%밖에 담보대출이 안 된다는 얘기고, 실거주 외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얘기고, 청약 규제가 강화된다는 얘기죠. 여기에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요, 정비사업 규제가 강화되겠죠. 전매 금지 등등이 있고, 금융 규제가 강화되겠죠. LTV 9억 이하는 40%, 9억 초과는 20%밖에 대출이 안 된다는 얘기고요. 청약 규제가 강화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를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 가지 규제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일까요? 뭐니 해도 양도소득세 강화가 가장 무섭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뭐 어떻게 보면 또 그래요. 어차피 뭐 많이 벌었다면 뭐 세금 많이 납부하는 거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뭐 조정 대상적으로 묶였어. 내가 나중에 팔 때는 1가구 2주택이야. 그럼 양도소득세 10%가 중과가 되겠죠. 1가구 3주택자 이상이야. 그럼 20%가 양도소득세에서 중과세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그만큼 많이 벌었기 때문에 많이 납부하는 거 아닌가요? 내가 4억 주고 샀는데 3년 뒤에 팔려고 하니까 3억 8천이야. 양도소득세 안 내셔도 돼요.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내가 4억 주고 샀는데 요게 3년 뒤에는 6억이야. 아니 많이 버셨잖아요. 아니 2억이나 버셨잖아요. 그러면 세금 많이 납부하는 거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한 거 아닌가요? 많이 벌으셨다면 많이 내셔야죠. 아니 어떤 부동산 투자자가 많이 벌고 내가 다 가지겠어. 아니 그건 욕심이지 않습니까? 많이 버신 만큼 국가에도 세금은 많이 납부해야 되죠. 또한 또 내가 이만큼 많이 번 만큼 좀 베풀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거, 요 행위가 중요한 거죠. 지금도 전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했는데 오히려 손실 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많지 않겠습니까? 또한 대출 규제인데요. 그래요. 뭐 조정 대상적으로 묶이면 대출 규제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한번 또 요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투자의 목적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 투자의 목적이니까 수익이 목적이 되겠죠. 그러면 거주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거주의 목적이 아닌 사람들이 은행 대출이 필요할까요? 아니 거주의 목적이 아닌데 내가 거주할 집도 아닌데 은행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겠죠. 대부분이 전세를 끼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주의 목적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겠죠. 세입자를 구해야 되는데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어. 그럴 경우는 급하게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세입자 구해질 때까지 은행 돈으로 잔금을 해야 되는 거. 이런 경우의 수는 필요하겠지만은 또 거의 대부분이 은행 대출까지 받으면서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거의 뭐 전세 금액을 좀 떨어뜨리면 세입자는 언제든지 들어오지 않습니까? 또 지금처럼 전세 구하기 힘든 시기에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조정 대상적으로 묶였다고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그렇다고 해서 투자자가 뭐 주춤한다. 이럴 가능성은 실제적으로 많아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아무튼 지금까지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역을 한번 놓고 볼까요? 서울 같은 경우는 전 지역이 2010년도 11월 3일 날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였고요. 2017년 8월 3일 날 투기 과열 지역으로 묶였죠. 그리고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화남, 수원, 성남 수정, 안양, 안산 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 기흥, 그리고 인천, 그리고 대전. 이제 그 다음으로 하면 보시면 울산이 요번에 이제 묶인 거고요. 그리고 세종시, 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이런 식으로 이제 묶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지역들을 한번 놓고 보세요. 어때요, 여러분? 그렇죠. 오를 만한 지역이 묶였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또 그래요. 뭐 전라남도 여수나 순천이나 광양, 그리고 또 뭐 그 충청남도의 논산, 일부 지역만 올랐는데 왜 이렇게 전체로 묶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묶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그만큼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무튼 지금까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어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나요? 이제 이게 궁금한 거죠. 아니,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지역으로 묶여가지고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나? 요 부분이 이제 궁금하다는 거죠, 또. 그러면 서울을 한번 넣고 볼까요? 보이시나 하면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모 아파트인데요. 160제곱미터예요. 조정 대상 지역으로 2016년 11월 3일 날 묶였죠? 2016년 11월 3일. 요 가격 놓고 보시면 2016년 11월 3일 날 묶였다 하더라도 어때요, 여러분? 가격이 우상향 이렇게 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였는데도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더라. 그래서 정부는 요 지역을 투기 과열지구로 2017년 8월 3일 날 또 묶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격은 잠시 주춤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 2017년 8월 달 당시에 매매 금액이 대략적으로 28억이라면 현재는 36억과 38억대, 요 가격대가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투기 과열지구로 묶이든 뭐든 잠시 주춤만 했다가 가격은 오른다는 얘기겠죠. 또한 대전광역시 아파트를 놓고 한번 볼까요? 대전 서구 둔산동에 인기 있는 모 아파트인데요. 189제곱미터입니다. 2018년도부터 부동산 가격이 꿈틀꿈틀하기 시작하고요. 2019년도 그냥 급등을 했죠. 그러다가 2020년 6월 19일 날 대전광역시의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는 투기 과열지역으로도 묶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0년 6월 19일 이런 식으로 지정을 대고 묶여 놓으니까 잠시 상승폭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잠시 주춤했다는 얘기고. 하지만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이에 반하여 같은 서구 지역의 저평가된 아파트인데 둔산동 아파트들이 2018년부터 막 달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조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20년부터 이처럼 저평가된 아파트들이 가격이 상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거는 같은 서구이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도 묶였고 투기 과열지구도 묶인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2020년 6월 19일 이후에 오히려 이처럼 저평가된 아파트 가격이 더 상승했다는 얘기예요. 많이 오른 아파트 가격은 잠시 쉬었다면 이제는 그동안 덜 오른 아파트들이 이처럼 현재까지도 달려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놀랍지가 않나요?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하고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은 실제적인 결과를 놓고 본다면 이렇게 가격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사례 분석을 놓고 볼 때 이번 정부의 조정 대상 지역 총 36곳의 지정은 어떻게 보면 단지 부동산 가격 급등을 두려워하는 정부의 부동산에 관한 마음의 표현이지 않을까요? 또한 부동산 가격은요, 그래요. 제가 무엇라 말하지 않아도요, 부동산 가격 그래프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나요? 조정 대상 지역이든 투기 과열 지구 지정이든 간에 많이 오른 것은 잠시 쉬어가고 조금 오른 것은 더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앞으로도 띄지 않을까요? 물론 저의 생각이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